당신도 혈압약 없이 살 수 있다. 선재광. 선재광 박사님의 책은 어머님의 당뇨 때문에 당뇨에 관한 책을 읽으며 접하게 되었다. 당뇨병의 한방적인 치료법으로 많은 환자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어머님을 박사님의 한의원으로 모셔서 치료를 받으러 다니기도 했다. 어머님의 당뇨를 개선하기 위해 이 책 이외에도 박사님의 책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책도 저자 선재광 박사님의 고혈압에 대한 한의학적 개선 방안에 대한 책이라 관심을 가지고 읽게 되었다. 고혈압은 이제는 너무 흔해서 전국민 성인의 3분의 1은 고혈압 환자라고 한다. 어르신들뿐 아니라 장년층 더러는 청년들도 고혈압으로 약을 먹는 경우를 많이 본다. 이분들에게 저자는 고혈압은 병이 아니고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그러니 약을 먹어서 강제로 혈압을 내려버리면 다른 병이 생깁니다라고 설명해 드리면 무슨 소리인가 하고 눈을 껌벅껌벅 하신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혈압약은 하루도 안 먹으면 큰일 난다는 엄포를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고혈압에서 벗어나려면 당장 약부터 끊어야 한다고 박사님이 설명을 드리지만 그렇게 지긋지긋해 하면서도 선뜻 약을 끊지 못하는 게 바로 그 때문이다. 120에 80이란 기준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사람을 수치로 정해서 획일적으로 질병을 규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이면에는 돈이 개입되어 있기 마련이다. 현대 서양 의학은 환자를 살리는 것보다 질병으로 돈벌이를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병원 문에 들어서는 순간 환자는 존중을 받아야 하는 인격체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현대 의료 권력의 주머니를 채워줄 호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자칭 첨단이라 이름 붙인 수많은 검사 장비를 통과하게 하고 환자와 눈도 제대로 맞추지 않은 채 몇 분짜리 진료를 한 다음 그들이 정한 매뉴얼대로 진단하고 환자가 문제가 생기든지 말든지 그것은 그들의 소관이 아니다. 그렇게 해야 만일에 발생할 법적인 책임을 면하는 것이다. 고혈압을 치료하려면 제일 먼저 약부터 끊어야 한다고 저자는 감히 밝힌다. 그런 다음 기혈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양소, 물, 산소가 끊임없이 그리고 막힘없이 돌고 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 혈관이 건강하고 혈액이 맑아야 한다. 혈액과 혈관은 생활습관으로 극복이 되어야 하고 자연치료로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이는 저자가 20여 년간 수많은 고혈압 환자를 치료해오면서 직접 검증한 사실이다. 혈관에 문제가 생겨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겼다면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혈관을 강화하고 혈액이 탁해서 몸이 산성화되었다면 알칼리성으로 되돌리고 체온이 저하되었다면 체온을 높이는 습관을 들이고 특정 장기의 기능이 약해져 있으면 그 장기를 보강하면 된다. 혈액에 요산이 많으면 죽염수를 섭취해서 극복하고 활성산소가 많으면 수소수를 먹거나 수소를 흡입하면 활성산소는 제거된다. 혈관과 혈액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 인체 내에서 산화질소가 잘 분비되도록 해야 한다. 위의 습관들이 바로 산화질소를 잘 분비되게 돕는다. 산화질소는 혈관 내피에서 분비되어 혈액이 원활히 순환할 수 있도록 혈관을 넓혀주고 혈전을 없애는 작용을 한다. 산화질소는 체온과 피해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체온 상승과 피해독을 충분히 해주면 산화질소를 잘 생성하는 몸으로 되돌아가는 일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근본 원인부터 하나씩 개선하면 우리 몸은 산화질소를 충분히 만들어내는 몸으로 살아난다. 그러면 혈압도 자연스럽게 내 몸에 맞춰진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는 최고의 치료 방법이다. 저자는 고혈압에 오랜 시간을 들여 연구했다. 고혈압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저자의 아버지는 고혈압 약을 꾸준히 드시고도 뇌출혈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자는 고혈압을 평생의 연구 주제로 여기며 살아왔다. 그리고 고혈압으로 시작된 약물 처방이 큰 문제를 불러오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대개는 건강검진을 받다가 또는 다른 병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가 혈압이 높다는 진단을 받는다. 그리고 그때부터 혈압을 낮추는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다. 의사들은 약을 처방하면서 매일 꾸준히 먹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중풍에 걸리거나 심장에 부담이 오거나 신장에 무리가 올 수가 있다고 강조한다. 권위 있는 의사의 말에 사람들은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하면서 약을 생명줄처럼 여기고 매일 빠뜨리지 않고 먹는다. 그런데 말 잘 듣는 학생처럼 날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질 기미는 없다. 경과를 체크하러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다 보면 낫기는커녕 어느 때부터는 혈압이 더 높아져 있다. 그러면 복용량과 가지수를 조금 더 늘리게 되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한두 알의 약이 한 움큼으로 늘어난다. 실제로 저자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 중에 혈압약을 먹기 시작한 지 오래된 분들일수록 투약량과 종류가 늘어나 심지어 10개 이상의 약물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분도 있었다.
그런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니 간과 신장이 나빠지고 당뇨, 고지혈증, 뇌경색, 심근경색, 치매, 암 등 다양한 합병증이 당연히 따라오게 된다. 어떤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면 그것이 해당 병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약은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인 것이다. 당장 급해서 먹긴 하지만 그 도움으로 급한 위기를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 다시 말해 약 없이 살아왔던 이전의 생활로 복귀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고혈압이란 과연 무엇일까? 쉽게 말해 심장에서 내보내진 혈액이 혈관에 가하는 압력이다. 심장의 동방결절이라는 곳에서는 약 0.8초에 한 번씩 전기를 발생시켜 심장을 수축하게 한다. 심장이 수축하면 혈액이 뿜어져 나와 혈관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최고혈압이다. 그리고 심장이 다시 부풀어졌을 때의 압력을 최저혈압이라 한다. 서양의학에서는 이 최고혈압과 최저혈압을 측정하여 정상치 범위보다 높을 때 고혈압이라고 진단한다. 혈압이 높다는 것은 혈관벽에 센 힘이 가해진다는 뜻이므로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될 가능성도 커진다. 그래서 혈압이 정상치를 유지하도록 약을 처방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런 처방으로 문제가 해결될까? 절대 그렇지 않다. 높은 혈압을 단순히 낮추기만 하는 것으로는 혈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그보다 더 중한 문제를 일으킨다. 왜냐하면 혈압이 높다는 것은 하나의 증상일 뿐이지 그 자체가 질병도 아니고 질병의 원인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에 앞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혈압의 정상 수치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생명체는 저마다 자신만의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타고난 특성에 잘 부합할 때 건강하고 원기 넘치는 생명력을 발휘한다. 혈압도 마찬가지다. 개인적 특성이 우선하기에 어떤 사람은 최고 혈압이 180mmHg를 넘어가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간다. 만약 그의 혈압을 정상 수치라는 120mmHg 이하로 낮춘다면 도리어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것이다. 그럼에도 서양의학에서는 무조건 혈압을 낮춰야 한다고 말한다. 과학으로 포장된 미신이라고까지 할 정도다. 혈압은 몸이 보내는 신호일 뿐이다. 어디서 그 신호가 오는지 아는 게 중요하지 단순히 신호음을 줄이는 게 급한 일은 아닐 것이다. 혈압의 정상 수치라는 미신에 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 되는 이유다. 고혈압이라는 현상을 유발하는 이유와 그 현상을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은 앞에서 말한 대로이다. 이 책에는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두 가지 원인, 즉 혈관과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 자세히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도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후 바로 약을 먹기보다는 충분히 책과 자료들을 찾아보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여 약을 복용하지 않고 혈압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고혈압 약이란 높은 혈압을 약으로 일시적으로 낮추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혈압이 높으신 분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고 저자가 추천하는 대로 해보고 그래도 잘 안된다면 그 후에 고혈압 약을 복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30대 이후이신 분들께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한다.